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전북본부 화학시설 검사일부 최서가 주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검사 신청하실 때 사용하시는 유해화학 물질 검사 신청 시스템 세이프캠 이용과 검사 신청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신청 및 진행 과정, 계정 관리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신청 및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 공단은 모든 검사 신청을 전자 시스템으로 받고 있으며 세이프캠이라는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마 공단의 검사를 받고 계신다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그인하시고 만약 한 아이디에 사업장이 2개 이상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가 쉽지 않으실 텐데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저희 부서에 유선 연결하시면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사 신청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은 사업장은 기존 데이터 이력이 있으실 텐데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어 설치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나 새로 가입하여 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 먼저 물질과 시설 추가를 하셔야 해당 시설에 대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물질 및 시설 관리 들어가셔서 유해화학 물질 관리 들어갑니다. 취급시설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 카스 넘버, 함량, 연간 취급량, 최대 보유량, 관연도 취급량, 물질 성상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연간 취급량은 허가증상 연간 취급량을 입력하시고 관연도 취급량은 실적 보고하신 취급량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사업장의 경우 별지 76호 서식으로 관리하는 사용관리대장상의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질 등록이 끝났다면 취급시설 관리로 들어갑니다. 시설 등록 과정에서 시설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해법으로 검사받는 시설은 신규 유해화학 물질 지정 후 2년 이내 허가 절차를 위한 검사만이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은 화관법으로 검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은 공통, 항만, 염색, 도금, 반도체 업종을 선택한 후 시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량 역시 공통시설이므로 소량 선택 시 공통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시설 또는 신규 유해화학 물질 지정 이전 시설인지가 검사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설치일은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시설별로 저장시설은 용량, 보관시설은 면적, 배관 이송시설은 배관 길이 등을 허가증에 등재된 수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경우 차대 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한 후 취급 물질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한번 등록해두면 다음에는 시설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취급 물질 및 시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검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검사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조상 설치검사 신청 시에는 사전 서면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검사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 자료가 준비 중이지만 먼저 신청해서 공량과 일정을 확정하고 싶으시다면 담당 검사자와 협의하여 간단하게 서류 업로드하고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검사 종료 전까지 최종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영업허가와 관련된 설치검사일 경우 영업허가를 위한 설치검사에 체크하시면 저희가 검사 우선순위로 일정을 잡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검사자가 확인 후 검사 일정 협의차 유해화학물질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립니다. 검사 신청 시 검사 희망일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일에 검사 건수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검사 현황과 불일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고려하지 마시고 사업장 측에서 희망하는 날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희망한 날짜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검사 신청에서 희망일이 다 되었는데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검사일은 검사원의 유선 연락을 직접 받고 검사원과 협의된 날짜에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받은 연락이 없다면 검사 희망일에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희망일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사업장들이 검사 희망일을 신청일로부터 열흘에서 한 달 정도 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검사원들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미리 일정을 수립하고 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희망일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검사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일정 수립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업 허가와 관련된 설치 검사와 사고 발생 시 수시 검사는 긴급한 검사 건으로 기존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수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 환경부 지정사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사 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정해진 날짜에 저희 검사원들이 방문하여 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업장 여건상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변경이 자주 있기도 하고 법적 사항의 변경이나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으로 검사와 관련하여 준비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쪽에 검사 전에 미리 요청하시면 중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을 통해 검사 준비를 도와드리거나 검사 준비 목록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 시에는 주기적 관리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하므로 감지기 검교정, 접지 저항, 안전밸브 테스트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검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검사원이 결과서를 발행하면 사업장에서는 결과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과서는 검사 및 진단 조회에서 진행 현황 및 이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출력이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결과서 제출 시 필요한 자료는 현황표, 총괄표, 시설별 기록부, 시설별 검사 결과표, 검사 결과 발행 공문서 이렇게 5가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검사 결과 발행 공문서를 많이 빠뜨리시는데 검사 결과 발행 공문 같은 경우는 결과서 클릭하면 뜨는 창에 왼쪽 상단에서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함께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두 PDF로 저장이 가능하고 PDF 파일로 저장하여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계정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세이프캠 홈페이지는 2가지 버전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업장 계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가입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계정입니다. 사업장 계정은 사업장 전체 관리 아이디로 대표자 명의 가입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첨부해서 관리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아이디의 경우는 대표자 변경 등에 따라 사업장 승계를 통해 계정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가입하는 계정으로 검사 신청이나 취소가 가능하고
사업장 관리를 제외한 사업장 아이디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아이디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한 개의 아이디로 한 사업장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 관리자 아이디는 한 사업장에 여러 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회원 가입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가입할지 사업장 대표자로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사이트에 가입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아이디가 사업장 계정입니다. 사업장 계정을 먼저 만들고 승인받은 후에 관리자 계정을 가입하여 사업장 계정에 관리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이프캠 관련 민원 중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이 사업장 승계입니다. 신규 대표자 계정을 생성한 후 사업장 승계 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번호를 입력합니다. 화학안전관리 번호 확인은 이전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거나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화학안전관리 번호를 입력한 후 승계 요청을 클릭하면 승계 요청 단계가 끝납니다. 이제 기존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승계 승인에 들어갑니다. 승계 요청된 사업장 계정을 확인한 후 승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계정 정보가 신규 사업장 계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정을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기존 사업장 계정의 대표자 명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 후 전체 사업장 정보 관리에 들어가시면 사업장 상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에 들어가면 사업장 정보 수정이 가능한데 여기 기재된 대표자 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해도 로그인 시 왼쪽 상단에 뜨는 누구님 반갑습니다 라는 문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 계정으로 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자 명은 변경이 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기존 계정 명의로 뜨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지만 첫 번째 안내해드린 방법이 크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계정 관련 민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추가 또는 변경되었을 때 관리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대표자 변경보다는 간단한데 추가 변경된 관리자분께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계정을 생성합니다. 계정 로그인하여 사업장 선택에서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번호를 검색한 후 관리자 승인 요청을 넣습니다. 그 후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승인으로 들어가 해당 관리자를 체크하고 신규 관리자 승인의 경우 승인, 기존 관리자 해제는 해당 관리자를 체크하고 승인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공단 유해화학물질 검사 신청 시스템 계정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 일부를 교체하였습니다. 검사 받아야 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사항은 일부 변경에 대한 검사 여부로 답변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일부 변경이라 함은 물질 추가, 배관, 펌프 등 시설 부속 설비 교체, 부분 증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설치 검사 대상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공정의 설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등록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취급시설 등록에서 신규 취급시설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ABC 공정이 있다고 하면 이 공정 내 펌프 신규 설치를 했다고 하면 시설명은 ABC 공정 신규 펌프 설치 이런 식으로 시설명을 지정하여 취급시설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시설에 대해 설치 검사를 수행한 후 공정을 운영할 수 있고 차기 정기검사 시부터는 이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ABC 공정을 검사한다면 ABC 펌프 설치 시설은 신청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검사 기록부에도 ABC 공정 시설 일부 교체에 대한 설치 검사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전 시설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7월 15일에 검사를 받았으면 올해 7월 15일이 검사 기준일인가요? 검사기관이 7월 15일까지 검사를 못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기준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검사 기준일은 최초 검사일 기준 전후 30일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최초 검사일이라는 기준입니다. 최초 검사일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처음 받은 검사. 이때 화관법 최초 정기검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치검사. 세 번째, 안전진단 종료일입니다. 안전진단 종료일은 말 그대로 안전진단 종료 일자이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으실 텐데 앞 두 가지 경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 처음 받은 검사란 2015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최초로 받은 검사 일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업장들에서 17, 18년도 사이 유해화학물질법으로 정기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 검사를 의미합니다. 이 사업장을 예시로 보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3번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점이 일단 23년 1월 3일에 검사를 받았으니 24년 1월 3일이 기준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최초 정기검사니까 21년 11월 10일에 받은 최초 정기검사가 기준일이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아닙니다. 2015년 이후 법이 시행되고 최초 검사를 기준일로 이 시설의 경우는 19년 12월 16일에 받은 검사가 최초 검사이고 이 시설의 검사 기준일은 12월 16일입니다. 매년 12월 16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신청하고 수검하시면 됩니다. 설치검사는 보통 한 시설이 여러 번 설치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차량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쭉 받다가 설치검사를 받았다면 또 2015년 이후 신규 시설이라 설치검사를 받았다면 가장 마지막에 받은 설치검사 일자가 검사 기준일이 됩니다. 이 시설의 경우 가장 마지막 받은 설치검사인 21년 3월 10일이 검사 기준일로 매년 3월 10일 전후 30일 이내 수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수수료는 접수 후 공문으로 확인 가능한데 간혹 접수를 하기 위해 미리 품위서나 결제 비용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검사 수수료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며 수수료는 다음 방법으로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공량은 시설 및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이 고시를 참조하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그 신청 과정에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을 누르고 시설 입력을 마치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에 따른 수수료가 미리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와 동일하고 신청 후 검사원과 유선으로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접수가 완료되고 이후 공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검사 신청 시스템 관련하여 안내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혹 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본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